우리는 흔히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라고 느끼죠. 그래서 매일매일이 똑같고 별반 없다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루하루가 새롭게 주어지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미국의 시인 에밀리 디킨스는 우리는 해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경험과 감정을 쌓아가며 매일 조금씩 더 새로운 존재가 되어갑니다. 매일 마주하는 익숙한 풍경도 사실은 어제와는 다르죠. 아침 햇살, 바람의 온도, 그리고 우리 마음속 작은 변화까지 모든 것이 매일매일 새로운 겁니다. 어제와는 또 다른 오늘, 새로운 여러분의 일상을 응원하며 매일매일 나아지는 라디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935 라디오 전주온, 오늘도 새롭게 시작합니다. 첫 곡입니다. 아이유 좋은 날. 그냥 모르는 척 하나 못 들은
FM 93.5MHz 전주 FM 935 라디오 전주온 91번째 방송, 저는 최석원입니다. 첫 곡으로 아이유의 좋은 날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밝고 좋은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매일매일이 새롭다는 이야기로 문을 열었는데요. 우리는 매일 비슷한 일상을 반복하며 살아가죠.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시간에 일을 합니다. 일상의 순간들은 특별할 것 없어 보이지만 사실 처음 겪는 시간들입니다. 매일 똑같은 일만 반복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색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매일매일을 좀 새롭게 보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매일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같은 길을 걸어도 조금 다른 길로 가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혹은 매일 듣는 음악 대신 새로운 곡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자극이 하루를 새롭게 만들어 줄 겁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열고 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어제와 같은 하루가 펼쳐질 것 같아도 오늘은 오늘만의 특별한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즐기는 것이 새로워지는 길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일상이 특별해집니다. 매일 작은 감사가 쌓여 우리의 일상은 더 소중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처럼 매일을 조금씩 다르게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대한다면 우리에게는 매일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작은 변화와 새로움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멜로망스의 선물. 들어오면 자연스레 뜨던 눈, 그렇게 너의 눈빛을 보곤 사랑의 눈을 떴어. 항상 알고 있던 것들도 어딘가 새롭게 바뀐 것 같아. 남의 얘기 같던 설레는 일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어.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자그마한 모든 게 커져만 가. 항상 평범했던 일상도 특별해지는 이 순간. 별 생각 없이 지나치던 것들이 이제는 오마냥 내겐 예뻐 보이고 내 맘을 설레게 해. 항상 어두웠던 것들도 어딘가 빛나고 있는 것 같아. 남의 얘기 같던 설레는 일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어.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자그마한 모든 게 커져만 가. 항상
네, 멜로망스 선물 듣고 왔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온입니다. 935 라디오 전주온은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2부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전주시 의회 온혜정 의원과 함께합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주파수 93.5MHz고요.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 가능합니다.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앱 다운받으시면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실시간 채팅 가능합니다. 유튜브로도 다시 듣기 가능하고요.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주시는 지역 평생학습 자원간 교류와 성과 발표를 통해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고자 제18회 전주 평생학습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9월 28일 토요일부터 29일 일요일까지 이틀간 한국전통문화전당 일원에서 열리며 주제는 20살 평생학습도시 세대를 잇다입니다. 행사에는 개막식을 비롯해 평생학습 기관과 단체의 홍보 및 체험 부스, 공연,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는 10월 31일 목요일 저녁 7시 전주대학교 JJ 아트홀에서는 제218회 전주시 열린 시민 강좌가 열립니다. 이번 강좌는 전주가 낳은 세계적인 바리톤 고성현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렉처 콘서트로 꾸며집니다. 소프라노 전수빈, 피아니스트 이경민, 그리고 스트링 콰르텟의 아름다운 연주가 함께하며 브라보 나의 고향, 나의 노래라는 주제로 바리톤 고성현의 강연과 음악과 이야기가 어우러지는 시간으로 꾸며집니다. 이 강좌는 사전 신청을 통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접수는 10월 1일부터 전주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사항은 전주 평생학습관 063-281-5266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전주시는 오는 10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국립무형유산원 야외무대에서 2024 세계 어린이 무형유산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며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해외 어린이 공연팀과 함께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전통문화전당,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등 다양한 무형유산 관련 기관들이 참여합니다. 전주시가 주최하고 유네스코 아태 무형유산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세계 어린이 무형유산 공연 한마당과 체험 부스로 구성되어 어린이들과 가족 단위 관람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세계 어린이 무형유산 공연 한마당에서는 스리랑카와 말레이시아 전통춤, 베트남 전통 사자춤, 전주의 어린이 기점놀이, 진주의 건무, 진도 북춤, 그리고 충주의 택경과 남원의 판소리 등 국내의 무형유산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또한 체험교실에서는 유르트 만들기, 다문화 인형극, 탈춤 및 세계 가면 전시, 세계 전통 놀이 체험, 전통 소품 만들기, 디지털 VR 체험존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준비되어 있어 어린이들의 흥미를 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사 참여에 대한 문의는 유네스코 아태 무형유산센터 063-230-9744 또는 9747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주문화재단이 27일 금요일부터 3일간 팔복예술공장 일원에서 2024 전주예술놀이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 예술로 어울림 특화 선도행의 일환으로 예술놀이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학술 행사와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술놀이를 테마로 한 이번 축제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국제포럼, 전시, 워크숍, 공연 등 다양한 행사로 꾸며집니다. 예술놀이란 단순한 교육이 아닌 예술인과 함께하는 창의적 활동을 통해 예술의 원시성과 다양성을 탐구하는 개념입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예술인 지원 사업의 세 번째 기획 전시 20살 한지 이야기를 24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전주 한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2004년 창립된 사단법인 전년 전주 한지 포럼의 20년 여정을 되돌아보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전년 전주 한지 포럼은 전 세계를 돌며 한지 문화를 알리는 한지 문화제 개최, 국내 유일의 종이 전문 개간지 한지와 나 발간, 그리고 벽걸이용 한지 달력 제작 등 매년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부덕, 심홍재, 엄재수 등 여러 작가들의 한지 작품 40여 점과 함께 전년 전주 한지 포럼의 20년 기록을 담은 포스터, 책자, 달력 등이 공개됩니다. 제4회 전주 골목상권 트림 축제가 오는 28일 토요일과 29일 일요일 서학동, 평화동, 혁신동에서 펼쳐집니다. 먼저 28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서학동 예술드림 축제가 서학예술광장과 서학로 골목에서 열립니다. 지역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플리마켓, 굿즈 판매, 아트 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문화 버스킹 공연과 지역 초대 가수 무대, 그리고 지역민 노래 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같은 날 오후 1시부터는 평화동 지시제 생태공원에서 평화동 문화 드림 축제가 열립니다. 평화동 축제에서는 상가 홍보 부스와 원예 체험, 흙 만들기 체험, 키즈 에어 바운스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준비되어 있으며 현악 연주와 몽골 전통 공연, 어린이 마술 및 매직 벌룬 공연, 태권도 시범, 트로트 가수 이진의 공연 등 풍성한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또한 전주시청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한 유치부와 초등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미술 그림 그리기 대회도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29일 오후 5시부터 기지제 생태공원에서는 혁신동 기지제 상권 3사 드림 축제가 열립니다. 네트로 EDM DJ 파티와 더불어 Y2K 감성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또한 오후 9시에는 기지제 수변공원에서 화려한 불꽃놀이가 있을 예정입니다. 2024 서신동 우리 동네 페스타가 9월 28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저녁 9시까지 서신동 이마트 주차장에서 열립니다. 이상 다양한 커피와 맛있는 디저트 카페 브링 라운지 93에서 후원하는 오늘의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모임 활동을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거나 협찬이나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5로 전화 주시거나 jcfm935@gmail.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나상현 씨 밴드의 어떤 하루. 오늘은 왠지 늦게 일어났네. 하루가 참 짧아. 이런 날이면 같이 보는 시간이 줄었잖아. 그렇잖아. 별거 아닌 얘기 늘어놓고 이유 없이 마냥 듣다가 보면 어느새 또 내일이 다가오네. 오네.
935 라디오 전주원 2부 만남의 시간입니다. 지역의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멋지고 의미 있고 또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역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전주시의회 온혜정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과 시민분들에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935 라디오 전주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우화 1동, 우화 2동, 호성동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되어 활동하고 있는 온혜정 의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역구가 우화 1, 2동, 그다음 호성동이셔요. 네네. 네. 저희 방송국이 있는 지역구인데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일찍 그 초대를 좀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초대해서 죄송합니다. 네, 멀리 돌아온 느낌입니다. 네. 그 지역구 좀 자랑을 좀 해주시죠. 네, 제 지역구인 우화동과 호성동은 전주시의 관문이라 표현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전주역과 천마중길이 위치하고 있어 전주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곳인데요. 전주시의 첫 인상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지역이라 말할 수 있고요. 천마중길에는 시민들로부터 기증받은 느티나무들이 심어져 있고 가운데에는 빨간색 컨테이너 박스로 지어진 여행자 도서관이 있는데요. 요즘같이 선선해진 날씨에 짧은 산책하기 좋은 길이니 천천히 걸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네네. 그리고 우화 2동에는 호숫가를 바라보면서 산책과 휴식이 가능한 아중호수가 있고 호성동에는 가벼운 등산을 즐길 수 있는 건지산 또 아이들과 방문하기 좋은 동물원 등이 있어서 도시의 활기와 자연의 평온함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곳이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실제 여기 천마중길이나 주변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힐링이 되는 그런 네.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에서 처음에 전주에 오실 때 첫인상이잖아요. 네네. 네, 굉장히 좋은 동네이기도 합니다. 네네.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의원님 초선이시잖아요. 네네, 초선입니다. 네네네.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바쁘게 의정 활동 하셨을 것 같은데 네. 2년간의 의정 활동에 대한 소감이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12대 이제 의회 개회와 함께 처음 의정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정말 이제 다른 일을 하면서 살다가 또 새로운 일을 하다 보니까 배워야 될 것도 너무 많았고 그래서 시간이 정말 2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게 빨리 지나갔고 그리고 진짜 2년 동안은 배움의 자세로 또 주민들과 다양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직접 정말 현장에서 많이 뛰어다녔고요. 네. 또 모르는 것은 자문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경험하는 시간으로서 좀 2년 동안 그래도 많이 성장했다는 느낌?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반기에는 이제 의회에서는 문화경제위원과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활동하면서 의회 활동은 또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2년이라는 시간이 진짜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네네. 너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네. 제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뭐 시의원님 하시면 시의원 활동은 뭐 지역구 행사 이렇게 많이 다니시고 네. 주민들 많이 만나면 되지 않나라고 네네. 생각했는데 연구를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뭐 또 별도로 연구회가 또 운영이 돼서 의원님별로 작년까지는 2개까지 네네. 저희가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하나 정도로 제재가 돼서 1개 연구회에 들어가서 저는 또 문화경제 있을 때 영화 영상 관련해서 그쪽 연구회에서 지금 올해는 몸담아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네. 공부도 많이 하셔야 돼요.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네네. 뭐 새로운 분야가 뭐 한 분야만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네네. 또 다양한 시민들의 민원이라는 게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서 직접 그런 민원을 처리하면서 배우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네. 아무튼 뭐 몸이 2개라도 굉장히 모자랄 정도로 열심히들 네네. 뛰어다니시더라고요. 네네. 그 아까 12대 의회 전반기에는 문화경제위원회 활동하셨다고 네네네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 어떤 활동을 해오셨고 또 이게 조례도 만드시잖아요. 네네. 또 조례 발의하신 조례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많이들 다른 의원님들도 나오셔서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문화경제위원 그 소관 부서들은 그 성격이 문화경제위원회는 전주시 미래 먹거리를 찾고 고민하는 위원회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를 고민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 지역구에는 또 농촌 지역들이 상당히 호성동과 우화 이동에 많이 있어서 농업 분야에 좀 큰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
발의한 내용은 조례는 전주시 농산물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라는 좀 길죠. 네네. 예예예. 그 첫 발의로 그 대표 발의로 첫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 이 농산물 마케팅은 저희가 현대 농업은 단순히 농사만 짓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특성화된 지역 농산물을 생산하고 유통 경쟁력을 갖춰야만 또 다양한 역량이 요구되는데 농업에 종사하는 시민들만으로는 이런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이에 해당 조례를 통해서 전주시 농산물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을 육성하는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그런 조례를 발의했었습니다. 네네, 그러셨군요. 네네. 제가 발의한 조례를 네네. 제목만 봤었는데, 네네. 다양한 그 문화경제인데 왜 농산물 이런 걸 하셨을까라고 했더니, 예. 이쪽 지역구의 또 특성이 또 반영된 부분들도 있었네요. 문화 경제가 문화, 체육, 경제, 농업까지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네네. 예, 농업에 또 전주시가 농업 인구가 상당히 또 있는 반면에 좀 적은 인원이라고 그 농업인들이 조금 소외받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근데 네네. 저희 지역구가 우화 이동과 호성동이 농업 인구가 상당히 많이 네네. 비중이 있어서 관심을 갖고 했습니다. 네. 전주시가 도시이긴 하지만 네네. 예, 도시와 농촌이 좀 복합된 그런 특성들을 그렇죠. 가지고 있으셔가지고 네네. 네, 그러시군요. 그렇지 않아도 문화경제위원회가 소관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네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그래도 그 중에서도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제가 이제 특별히 더 관심 가졌던 부분은 체육시설 관련해서 관심을 두었고요. 그래서 올 24년 4월에 제가 그 5분 발언을 통해서 네네. 전주시에 7개 국민체육센터가 존재하는데 저희 동부권에는 그런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 근처에는 없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제가 그거를 발의를 했고 또 이제 스포츠 활동이 건강만 챙기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 굉장히 주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체육시설을 확충이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하여서 지속적으로 담당 부서와 소통을 하면서 발의를 했는데 그게 정말 잘 또 주변에서 많이들 도와주셔서 올해 8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2024년 생활밀착형 국민센터 건립 사업에 선정되어서 전주시 이 동구권에 저희 우화 1동에 네네. 예, 이루는 쾌거를 걸었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202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네. 수영장, 배드민턴, 농구, 배구, 다목적 체육관이 들어갈 계획으로 있고요. 네네. 앞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스포츠 복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앞으로도 이런 체육시설 뿐만이 아니라 더 좋은 시설이 저희 지역 안에 또 생길 수 있도록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뉴스로 봤는데 네네. 그게 이제 거기 이쪽 지역에 예. 되는 거군요. 네네. 우화 1동에 우화중학교 맞은편 쪽에 있는 네네. 그 승마장 근처로 해서 네네. 생길 예정입니다. 지금 착공이 들어갔나요? 지금 설계 이번에 8월에 공모가 됐기 때문에 네. 네네, 지금 설계 단계고, 이제 내년부터 설계해서 들어가서. 이제 28년 완공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네, 많이 지금 주민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호성동뿐만 아니라 우화 1동, 우화 2동 주민들까지도 이 인근에 또 인우동까지도 주민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삶의 질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필요하긴 한데 체육시설, 문화시설이 네네네.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같은 도시지만 네네. 조금 이렇게 불균형이 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불균형을 좀 해소하고자 이쪽 동부권에 없는 부분을 저희 이번에 그걸 체육시설로 채울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정말 보람이 되고 저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게끔 네.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다 감사드립니다. 네네. 또 의원님이 열심히 뛰셔가지고 네네. 지금 여러분들은 우화 1, 2동 호성동 지역구 온혜정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그 지난 9월 5일에 제가 전화 한번 연결드렸는데 제 414회 제 4차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경로당별 차별을 유발하는 운영비 지원 기준의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또 대안도 제안하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지역구 이제 경로당을 많이 제가 이제 돌아다니는 편인데요.
경로당을 다니다 보니까 운영비로 지급되는 항목이 운영비, 냉난방비, 간식비, 부식비 이렇게 네 가지로 통합하여서 이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인원의 차이, 네. 규모의 차이로 인해서 이 부분이 조금 불균형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고요. 경로당은 아시다시피 이제 어르신들의 단순한 휴식을 넘어서 요즘은 1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실에서 이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식사가 단순히 그냥 식사만 뭐 배를 채우는 그런 네. 관계가 아닌 나오셔서 정말 그 유대 관계도 맺으시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정말 우리 실질적으로 좀 불균형한 부분을 좀 현실화시키고 싶다 이 생각에서 발언을 하게 되었고요. 정말 좀 더 집행부에도 저희가 이제 행정에도 요구한 내용이 그냥 무조건 지어주고 이게 끝이 아니라 네네. 더 촘촘하게 우리가 관리가 돼야 되고 20명이 있는 곳과 80명, 100명이 있는 곳은 분명히 차등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현실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5분 발언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제가 뭐 저희 어머님도 경로당 연령이 있으셔서 경로당 예. 다니시는데 경로당이 그냥 예. 예전과 같은 그런 건 아니에요. 네네. 이게 이제 커뮤니티 공간이 되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또 같이 취미 활동도 이렇게 같이 취미 하시고. 활동도 하시고 예, 예. 또 식사도 같이 하시면서 네네.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의 건강을 또 책임져주는 네네, 그런 네네, 공간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경로당에 대한 네. 이 지원과 뭐 이렇게 투자 뭐 이런 네네네.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네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차원에서 사회적 비용에서 보면 어르신들 건강한 게 그럼요. 네. 네.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잘 또 돌아갈 수 있는 네. 또 그런 환경이 될 수 있으니까. 네. 네. 그 발언하신 이후에 뭔가 조금 변화된 지점이 좀 있을까요? 아직 바로는 그게 또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네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도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되고 또 검토가 충분히 이게 전수조사가 좀 필요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도 행정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저도 발의는 했지만 현장 확인이 꼭 필요하고 네. 또 만약에 잘 되고 있는데 뭐 우리 20명 적은 곳에서 또 불만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많은 곳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현실적으로 현장에 전수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계획을 전반기에 세우고 하반기에는 예산을 수반돼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을 꼭 반영해달라 지금 얘기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지난 2년간의 어떤 활동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했는데 네네. 저는 항상 의원님들한테 궁금합니다. 이 의정 활동이 쉽지 않고 예. 또 민원도 많이 받고 어려운 활동인데 네네. 정치를 시작하게 된 어떤 계기가 어떤 부분에 있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의원님은 이 정치를 시작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가장 주민들도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고요.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네네. 멋진 미사역으로 저는 처음부터 꿈을 꿨습니다. 이건 아니고 저는 네네. 진짜 저도 좀 뭐라고 표현하기는 그러는데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었고 뭐 한 사람의 주민으로서 또 두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봉사를 어디에서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학교 가깝게 저희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봉사를 시작으로 작게 시작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네네. 이제 학교 어머니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예전에는 뭐 녹색 어머니라고도 그렇죠. 있었고 예, 그런 활동을 작게 시작을 하면서 이제 학교 운영과 뭐 이런 각종 사회 단체 이런 봉사를 하면서 시작되었는데 그러면서 주변에서 권유한 것도 있었고 또 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정치인의 힘을 빌려야 될 시기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 일들이 생겼었고 그러면서 주변의 권유와 또 그 결심까지가 좀 쉽지는 않았는데 네네. 또 가족의 동의가 없다면은 또 힘들었는데 네네. 또 가족들이 흔쾌하게 아. 또 지지해줘서 네네.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통 가족들이 많이 반대를 하는데. 그렇죠. 엄마가 또 이렇게 바쁘게 활동하다 보면 네. 또 저희 아이들도 청소년 시기였기 때문에 좀 아이들한테 먼저 남편도 남편이지만 네네. 아이들한테 가장 먼저 물어봤고 네. 아이들이 흔쾌하게 지지한다고 했고 또 선거 때도 역시 또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이렇게 당선되고 나서 아들 같은 경우는 표현을 잘 안 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든든하게 또 옆에서 지원해주고 네.
응원해줘서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정치를 하시게 된 건 아니었네요. 네. 뭐 이제 그렇게 되면서 각종 사회 활동 이제 영역이 넓어지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서 뭐 권유도 있었고, 네. 네. 제 결정이죠. 그거는 네. 이제 또.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결국 네, 우리 네, 삶에 맞아요. 가까이 밀접돼 있는 네, 거고 네, 네. 내가 지역이 주변에 대해서 관심을 네. 갖게 되다 보니까 네, 네. 점점 이렇게 확대가 되는 네, 그런 게 그렇죠.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학교 문제부터 시작이 되고 이제 학교 활동을 하다 보니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활동 영역이 네. 좀 넓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의 이런 뭐 커뮤니티 활동이나 주민들의 어떤 활동 이런 것들이 좀 많아져야 네. 지역의 이런 뭐 주민들의 의견이나 여론도 많이 활성화되고 네. 뭐 주민 자치가 많이 네, 잘 될 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런 시의원 활동하시면 한 2년 정도 이렇게 되긴 했지만 시의원 활동하시면서 좀 이렇게 주안점을 두고 활동하신 점, 가장 주안점을 두고 계신 건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뭐 활동인데 제 생각에 또 가치인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변함없는 사람이 되자. 저도 일반 시민일 때 정치인들이 정치 선거 활동 때만 바짝 보이고 네네. 안 보인다는 말씀들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가장 많이. 네. 저도 그렇게 체감을 했었고 네네. 선거 때는 요란하게 정말 동네가 시끄러울 정도로 다니다가 어느 순간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듣는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주민들과 많이 소통하려고 하고 변함없이 주민들의 이제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저를 이렇게 뽑아주신 대표로서 뽑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이건 이제 사담인데 저희가 추석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네네. 예, 연휴 때 딱 시작하고 집에 늦은 시간 한 9시 반 이쯤이었는데 들어가서 좀 쉬려고 딱 했는데 모르는 번호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그 시간에 9시 반 이렇게 근데 민원이었는데 우와 이동 아중천에서 이제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랬어요? 네네네. 그래서 주민들의 이제 전화가 막 빗발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현장에 나가서 그 처리하는 과정도 보고 원인을 찾는데 아직까지 원인은 찾지 못했지만 네. 뭐 이제 정리하고 그러고 오니까 새벽 1시가 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처럼 저는 이제 주민들께서 뭐 시간대 관계없이 찾아주신다면은 언제든지 달려가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24시간이 네. 그건 특별한 경우긴 한데 네. 그래도 종종 저희 지역에서는 그런 네. 밤 늦은 시간까지 좀 발생하는 사건 사고들이 간혹 있어서 네네. 그럴 때는 항상 현장에 나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추석 때도 이렇게 쉬지 않고 의정 활동을 하신 거네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 전반기에는 문화경제위원회였지만 후반기에는 복지환경위원회와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맡게 되셨어요. 네네네. 후반기 활동에는 어떤 점에 좀 주안점을 두고 활동을 하실 계획인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이제 예결산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이제 내년에 예산을 결정하는 네. 위원회인데요. 사실 지금 나라 전체가 뭐 긴축 뭐 중앙정부에서 긴축 재정을 이제 기조로 내세우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더 지금 어려운 위기 속에 있거든요. 네네. 전주시도 거기에 속하는 경우인데 올해 같은 경우도 필수 예산으로 꼭 들어가야 될 복지 예산 때도 확보가 되지 못해서 추경 때 나중에 채워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됐을 정도로 재정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복지하고 저희 상임위가 복지 가장 주민들과 밀접한 그렇죠. 네. 그런 필수 예산들이 가장 많은 위원회인데요. 불필요한 예산은 좀 과감하게 지출을 과감히 줄여가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세심하게 심의할 예정이고 또 아동,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필수 예산은 가장 먼저 확보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올해처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나갈 생각입니다. 네. 그 국가 차원에서 지금 뭐 세수가 많이 펑크 났다 얘기를 많이 들었고 하는데 근데 좀 아쉬운 건 저희가 이제 복지 쪽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필수적이고 필요한데 재정이 좀 없으면 항상 먼저 줄이는 게 이런 복지 쪽이어가지고 그래서 많이 안타깝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은 예산이 없다고 해서 가장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이런 부분이 예산이 줄어든다는 거는 저희가 좀 많이 반성해서 지켜나가야 될 부분 같아요. 그래서 네네. 꼭 그 부분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꼭 저희 복지위원회와 예결위에서는 그 꼭 지키도록 힘쓸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넉넉치 않은 재정에서 또 네, 또 네, 네, 하시니 그럼요. 또 네. 힘드실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전반기에는 문화경제위원회 쪽인데 네. 후반기에는 특별하게 복지환경위원회를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뭐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문화경제위원회는 이제 전주시의 미래 먹거리를 고민하는 곳이었다면은 복지환경위원회는 전주 시민이 현재 있고 마시고 생활함에 있어서 이제 겪는 모든 어려움을 직접 체감해야 되고 어루만져야 되는 곳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구에서 만나는 시민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어려움, 뭐 아까 경로당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복지의 네. 하나잖아요. 그래서 정말 깊게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이제 복지 환경에서 활동하시 어떨까 싶었고 복지가 가장 시민의 삶과 직결이 된 부분이 많다고 판단되어서 시민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주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 의원님들이 두 가지 성향이다. 한 분은 깊게 한 분야를 계속 하시는 네, 분들이 네, 있고 네, 네, 어떤 맞아요. 분들은 이렇게 여러 군데 상임위를 돌아가면서 네, 네, 다양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네. 뭐 각각의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바뀌면 아까 말씀드린 또 공부하고 맞아요. 연구해야 돼서 예, 예. 뭐 저희가 솔직히 문화경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분야가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2년이라는 시간이 솔직히 많이 짧아요. 네네. 어떤 그 문화경제를 이해한다, 농업까지 이해한다는 게 저희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각자의 또 삶에서 있다가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경험도 많아야 되고 근데 2년 동안 그거를 다 안다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하고는 있었지만은 고민을 했었어요. 네. 저도 4년 중에 4년을 다 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상임위를 한번 또 경험을 해볼 것인가. 근데 복지환경위원회는 꼭 한 번은 의원님이라면은 가야 될 상임위가 아닐까.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고 지금 전주시가 이제 쓰레기 문제로 좀 많이 네. 많이 지금 여론에서도 시끄럽고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시는데 리사이클링장이라는 것도 저도 의원이 돼서 복지환경이 되니까 이제 그쪽 상임이다 보니까 현장도 가보고 정말 그쪽에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 시민들도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너무 막 버리기보다는 네네. 예, 좀 그런 부분도 저희도 스스로가 분리수거랄지 이런 부분에 좀 스스로 잘 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도 많이 가졌고요. 네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이 활동이 뭐 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하고 뭐 밤늦게도 이렇게 연락도 오고 또 어찌됐건 현장에 또 가셔서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살펴보셨는데 평소에는 주민분들하고의 어떤 소통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많은 의원님들이 이제 SNS나 이런 걸로 많이 하시는데 저는 SNS는 솔직히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네네네. 하지는 않고 있고요. 직접 만나서 저는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듣고 그게 정말 가장 빨리 피드백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현장으로 바로 달려가는 편이고요. 네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경로당을 돌고 뭐 학부모들을 만난다거나 이랬을 때 문제점을 또 다 적어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서요. 네. 저는 직접 찾아뵙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발로 뛰고 계신 분들군요. 네네네. 제가 이제 의원님들 오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신발을 좀 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발로 뛰어다니시는 분들은 운동화 신고 다니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네. 그래도 원혜정 의원님께서 운동화 신고 오셔서 예. 많이 돌아다니시고 현장에 네네네. 직접 다니시는구나 이렇게 네네네. 느낌이 다 왔습니다. 네, 구두가 많이 불편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 SNS 안 하시지만 저희 라디오를 좀 많이 이용하셔서 많이 또 알려주시면 유튜브는 좋을 것 저도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잘 듣고 있고요. 네네. 찾아봐서 또 찾아서 듣기도 하고, 네. 예, 그래서 하진 않지만 또 이제 소통을 하고 있고 또 밴드로 저는 또 운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네. 라디오에서도 많이 연결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우아 1, 2동 호성동 지역구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예결산 특별위원회에 활동하고 계신 온혜정 의원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뭐 기존에도 뭐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봉사도 활동하시면서 뭐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긴 한데 네네. 그래도 전문적으로 이렇게 정치를 하시게 되면서 전주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선 어떤 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변화하는 전주시의 인구 구조에 맞게 저는 시민 친화적인 정책과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또 지금 고령화 문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전주시 역시 지속적으로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족 등 외국 주민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시민들이 원하는 복지 욕구 역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어서 복지 서비스도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다양한 시민 특성을 반영하고 이들의 복지 욕구를 반영한 정책 서비스가 마련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정치를 이번만 하시고 그만두실 생각은 아니시잖아요. 네, 다음번도 도전을 네네네. 해서 네. 앞으로 그럼 계속 정치를 한다면 이 정치인으로서의 앞으로 계획들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네네.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요. 계속 앞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정치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잘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제 생각뿐만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동안 계속 현장에서 많이 듣고 배우고 했듯이 현장 속으로 더 들어가서 직접 보고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친밀하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더 기억될 수 있도록 뭐 이제 초선이었지만 제가 이렇게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이런 부분도 발로 뛰어서 정말로 이렇게 이걸 이뤄냈던 쾌거처럼 그런 부분도 더 열심히 할 거고 그리고 또 사회적 약자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네네. 그분들 더 세심하게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가 저희 우리나라가 복지가 참 잘 돼 있는 나라긴 한데 또 그 기준에 애매한 기준 때문에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을 찾아서 저는 동해도 많이 그렇게 주문을 하거든요. 네. 데이터로 구축되어 있는 그런 분들은 충분히 많이 또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그렇지만 그 애매한 그 수치 때문에 저희가 소득 수준의 애매한 그 기준 때문에 경계선에 네, 있는 경계선에서 정말 받아야 될 분들도 안타까운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많이 찾아서 저희가 또 놓치지 않게 서운하지 않게 네. 소외되지 않게 네. 챙겨보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활동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아 1, 2동 호성동 지역구 온혜정 의원입니다.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네네. 이 지역구 주민들도 많이 네. 좀 응원해 주시고 지지도 해 주시고요. 네네. 격려도 해 주시고 못하면 왜 이렇게 못하냐 그럼요. 얘기도 해 네네. 주시면 좋을 것 많이 같습니다. 질타도 해주시면은 뭐 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네. 뭐 질타하시는 분들도 있으신가요? 그럼요. 왜냐하면 민원이라는 게 내 요구를 빨리 받아주면 네. 가장 일 그렇죠. 잘하고 고마운 의원님이시고요. 네. 내가 원하는 부분을 해결을 제가 못 해드렸어요. 이게 바로 또 해결이 안 되고 오래 시일이 걸려서 해결이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는 부분들도 간혹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원방도 하시고 서운하시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헤아려서 네. 소외되지 않게 그런 마음들을 다 좀 다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지만 또 해결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네네네. 안타까운 부분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 주고 네. 또 공감해 주는 것도 네네네네. 가장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가장 또 큰 네, 맞습니다. 덕목이라고도 생각이 네네네네.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들이나 시민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처음 정치에 입문하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힘과 목소리가 주민들에게 더 큰 행복과 웃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었습니다. 그 약속 끝까지 잊지 않고 항상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주민이 원하는 대로 동네는 변화시키지만 저 온혜정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시민의 마음과 눈높이에서 함께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요즘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데 전주 시민 여러분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온혜정 의원 많이들 네. 또 기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하고 같이 듣고 싶은 음악 제가 한 곡 추천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어떤 음악을 갖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노래를 제 또 개인의 취향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또 가을이잖아요. 그렇죠. 가을이 왔고 또 가을이면은 이문세 노래가 가장 또 떠오르지 않나. 많이 네네. 예. 그래서 가을이 오면. 가을이 오면 네네. 이 가을을 정말 기다렸습니다. 네, 맞아요. 네. 올해 너무 많이 더워서 여름에 너무 지치셨는데 이렇게 빨리 하루아침에 이렇게 날씨가 바뀌어서 근데 네. 또 건강 정말 유의하실 것 같습니다. 네네. 또 가을이 오면 네.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가을이 오면 뭐 이렇게 계획 갖고 계셨던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가을이 올 줄 몰랐어요. 너무 더워서 네네. 지금도 낮에는 좀 많이 좀 덥잖아요. 네네. 일교차가 그래서 심한 건데 이렇게 가을이 오면 지금 뭐 아시다시피 또 10월에 많은 축제가 전주시에 네, 행사가 준비되어 많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들 많이 참여하셔서 네. 더위에 지쳤던 몸과 마음 네.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온혜정 의원님이 추천해주신 이문세 가을이 오면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늘 새로움과 즐거움이 가득하길 바라며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 라디오 전주온 오늘도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싱그러운 바람 가득한 그대의 맑은 숨결이 향기로워요.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 옛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보면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가을이 오면 호숫가 물결 잔잔한 그대의 슬픈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지나온 날의 그리운 그대의 맑은 사랑이 향기로워요. 노래 부르면 떠나온 날의 그 추억이 아직도 내 마음을 슬프게 하네. 잊을 수 없는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 옛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